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고 왠지 모르게 배우자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분명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이 나이에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압박감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일주일에 몇 번 해야 정상인가요? 80대도 부부관계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의보감의 기록을 말하고 또 어떤 연구에서는 월 3회 이상이 정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명확한 정답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5년째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해온 정은영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남성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적정 횟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환자 사례들은 모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처리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진료실에서 25년간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뭔지 아시나요? 너무 많은 분들이 혼자서 고민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만 보고 스스로를 자책하시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자신감도 넘쳤고 체력도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책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먼저 허준의 동의보감부터 살펴볼까요?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대 남성은 4일에 한 번, 30대는 8일에 한 번, 40대는 16일에 한 번, 그리고 60대는 30일에 한 번, 즉 한 달에 한 번 하라고 되어 있어요. 400년 전에도 이미 나이에 따른 적정 횟수가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놀랍지 않나요? 우리 조상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 몸이 달라진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건 400년 전 기준이에요. 현대의학은 어떻게 볼까요? 미국의 여러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1회 이상 하는 부부가 대부분이고 월 3회 이상 하는 부부도 10% 이상이라고 합니다. 영국 연구에서도 한 달에 서너 번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통계들은 모든 연령대를 평균 낸 것이거든요. 20대부터 70대까지 다 포함한 평균이에요. 60대 이상만 따로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실제로 연령대별 조사를 보면 50대 후반부터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발견이 있어요. 횟수는 줄어들지만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양에 집중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질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지난달 병원에 오신 67세 이정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38년 차인 이정호 씨는 요즘 들어 부부관계가 부담스럽다고 하셨어요. 혈압약을 드시는데 관계 후에 어지러움을 느끼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당뇨약도 함께 복용하고 계셨거든요. 처음에 오셨을 때 표정이 정말 어두우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건 아닌가요? 아내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 정말 이해돼요. 38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정우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 진짜 사랑을 시작할 때예요. 처음엔 의아해 하시더니 제 설명을 듣고 나서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을까요? 젊었을 때는 본능이 이끄는 대로 했다면 지금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서로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깊이,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시기라고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60대 이후 부부들이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낀다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성과나 횟수에 집착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죠. 이정우 씨처럼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가 바로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돼요. 60대 이후에는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혈압약, 특히 질산염 계열 약물과 발기부전 치료제는 함께 쓰면 위험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혈당 조절이 불안정할 때 무리한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약물 복용 시간을 조절하거나 의사와 상의해서 용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둘째, 체력적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강도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섬세하고 깊이 있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셋째, 회복 시간이 길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연속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서로 대화하고 더 깊이 소통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 김영수 씨는 처음 오셨을 때 정말 우울해 하셨어요. 선생님, 아내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면 핑계를 대고 피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내분과 이런 얘기를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대답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가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어디 있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정작 가장 중요한 얘기는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했어요. 용기를 내서 한번 진솔하게 대화해 보세요. 처음엔 망설이시더니 결국 아내분과 대화를 하셨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내분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당신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피했던 거였어요. 나도 예전 같지 않아서 미안했어요. 서로 배려하느라고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 대화 이후로 두 분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서로의 상태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계세요. 빈도는 예전보다 줄었지만 만족도는 훨씬 높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이가 들수록 소통이 더 중요해져요. 서로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적정 횟수는 얼마일까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25년간 진료하면서 느낀 바로는 개인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주 2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50대인데도 월 1회도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똑같은 사람도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몸이 좋을 때는 자주 할 수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쉬어야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닙니다.
바로 안전성과 만족도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72세 박준호 씨 경우를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처음엔 월 1회도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지금은 자신만의 리듬을 찾으셨어요.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첫 번째, 약물 복용 시간을 조절했습니다. 혈압약은 아침에 드시고 관계는 저녁 시간대로 맞추셨어요. 두 번째,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했습니다. 완전한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셨죠. 세 번째, 충분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관계 전후로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네 번째, 아내분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셨어요. 서로의 상태와 기대를 명확히 하셨죠.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셨어요. 해야 한다는 압박감 대신 하고 싶을 때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바꾸셨어요. 결과적으로 부부 모두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빈도는 예전보다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훨씬 만족스러워 하세요. 박준호 씨가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 이제야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그냥 본능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정말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얘기죠? 이게 바로 답입니다. 횟수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안전한 방법이에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와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무리해서 자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한 번 할 때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관계 전에 몸 상태를 먼저 체크하세요.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무리하지 마시고 쉬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 궁금해 하세요. 이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전문의와 상담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의존하지 마시고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사랑을 시작할 때예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서로의 소중함을 이제야 알 수 있잖아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에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동의보감이나 서양 연구의 횟수는 참고만 하시고 절대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리듬이 있어요. 둘째, 60대 이후에는 안전성이 최우선입니다. 약물 상호작용과 체력을 꼭 고려하세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는 마세요. 셋째, 횟수보다 질과 만족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서로 배려하며 편안하게 하는 게 답이에요. 넷째, 개인차가 매우 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페이스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소통이 가장 중요해요.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서로의 상태와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여섯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버리고 하고 싶을 때 하자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젊었을 때는 몸으로 사랑했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더 깊고 더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용기를 내서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서로의 마음과 몸 상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 모든 경험과 지혜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건강한 몸으로 평생 사랑하고 사랑받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